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할 무렵 1971년 대한민국 중대한기로에 여전히 한참 부족하고 취약한 후진국일 때 대외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맹주 1870만 1970년대 소련도 건재하던 시절이라 당시 북한의 경제 그 당시는 소련과 중국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던 때라 모든 물질이 잘 풀려 있어 그때 김일성이 원하면 언제든 소련 중국의 지원군을 빌어 제2의 6.25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받는 것도 한도가 있는 터라 시련은 북한만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던 미군이 주한군을 감축하려 계속간을 보고 있을 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련이 주어진 가운데 야당리, 시민당과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이상적인 말도 안 되는 안보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나라 외교적 주도권을 내어주자는 터무니없는 정책이었는데 잘못하면 몇 년 뒤 베트남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야당의 순진무구함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신 내용이므로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국민들에게 지금에 와서 이 복잡하고 험난한 시기에 또다시 그때 시연을 겪었던 일을 회상하여 연설을 들려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야당은 정권을 내놓으라고 지금 야단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고마해라. 공화당 정부가 그동안 여러가지 실수도 있었으니까 또 부정부패도 많았으니까 이제 정권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내가 대통령 2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2번 뽑아줘서 대통령 2번 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앞으로 내가 벌려놓은 이 과업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한 번 더 시킬 수도 있다. 이래서 이번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허가를 받고 나온 겁니다. 허가를 받고 나왔는데 왜 야당에서 난리인지 난 잘 모르겠어. 실수가 많았다 물론 공화당 정부가 하는 동안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일 내에 거창한 과업을 추진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소담에도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이 깬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설거지를 우리 공화당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릇을 깰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릇을 깨지 않습니다. 왜 안 깨느냐? 설거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깼습니다. 우리가 해다 준 밥 먹고 설거지는 우리가 전부 다 했습니다. 부정부패가 그동안 많았다 하지만 부정부패도 정부 내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전에 내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행정부에 있는 동안의 기업고 이것을 뿌리 뽑고 말 테니 말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을 야당에게 주는 것은 과연 나라가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면 더 잘한다고 그럴 겁니다. 야당한테 정권을 주면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실수도 없고 부정부패도 하나도 없고 거울처럼 깨끗하게 맑은 정치를 잘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권을 내놓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다. 야당한테 지금 정권을 맡겨가지고 해나가지 못합니다. 아마 야당한테 정권을 맡기면 공화당 정부보다도 부정부패가 최소한 10배 내지 20배는 더 할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로는 하죠. 말로는 안 되는 게 없는데 말로 가지고만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해가지고야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에도 쌓을듯이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못하냐? 안 되냐? 우리나라 야당은 아직까지 정권을 인수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공화당이 더 집권을 오래 하고 싶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 야당을 그 누구보다 잘합니다. 아직까지 정권을 인수할 그런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정권을 담당할 그런 능력도 없다. 그걸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야당이 이번에 내놓은 집권 공약이란 것을 여러분이 보시시오.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이 정책이 아니고 뭐냐?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선거 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놓은 하나의 사탕발림이고 인기전술이고 이것은 전혀 시행 가능성이 무책임한 소리다 이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대 국보장 운운한 이야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정당이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공화당 유세관들이 여기에 대하여 계속 공격을 하니까 긍지에 몰려서 야당에서 여기에 구구한 변명을 하기를 이것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에 그런 것을 해보자는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먼 장래에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4대국으로부터 마치 신탁 통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국가안보, 외교란 건 있을 수 없디. 이거예요. 만약에 먼 장래에 가서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 돼서 이, 일, 중, 소 4대국에다 플러스 우리 대한민국까지 합쳐서 5대국이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는 그런 이야기 같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4대국 보호 아래서 규제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향토의 비군을 없앤다. 없애겠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구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무책임한 소리다 이거예요. 지금 북한 괴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노농저급이라는 것을 150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14년 전에 편성을 했는데 1년에 훈련을 몇 시간 하냐? 500시간을 합니다. 500시간을 1년에 이것은 이름이 노농적이 되지 이것은 준현역군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조직이나 편성이나 훈련이나 장비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향토예비군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이거예요. 북괴는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걸 가지고 있느냐? 목표는 누구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이겁니다. 우릴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다 이겁니다. 북한 괴뢰는 이거 외에 남한에다 침투시키기 위해서 무장 게릴라 부대를 지금 약 3만 명 훈련을 해가지고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21사태, 소위 김신조 부대라는 것이 바로 그 124군 부대의 일부입니다. 68년에 그리 한번 침투를 시켜서 시험을 해봤어요. 청와대에 한번 집어넣어보고 동해안에도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뭐 중남미니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엔 좀 뜸해졌습니다. 지금 요즘엔 무장 간첩이 내려오는 것이 좀 뜸했어요. 왜 뜸해졌겠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동안의 생각이 달라져서 점잖아져서 뜸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김일성이가 노리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뜸해진 겁니다. 지금 선거 전에 간첩이나 게릴라를 자꾸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금 야당에서는 예비군을 없애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민 여론이 예비군을 절대 없애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여론이 싹 돌아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무장 간첩을 집어넣지 말자. 김일성이 생각이 틀림없을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옛날과 같은 그런 장난을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 김일성이가 보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없느냐? 250만이라는 향토예비군이 전국 방방곡곡의 거미줄처럼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면 즉각 체포당하거나 사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그런데 이 판에 예비군 전부 없앤다. 그러면 무장 간첩이 게릴라가 들어오라고 우리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러한 무책임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겨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을 몇 가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70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시험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물론 희망적이고 밝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그와 반면에 어려운 시련과 도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하한 일이 있던지 이 시련과 도전을 극복을 해야겠다. 그걸 극복을 해야만 밝은 내일이 올 수 있고 또 민족의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시기에는 우리의 힘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국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와 또 모든 국민 여러분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관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TV와 컴퓨터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아무도 모른 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 시대가 수없이 바뀌어지고 지금 시대에는 유튜브 시대라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급변하는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연설을 잘 들어보시면서 지금의 우리 청년들의 새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치를 빨리 깨닫고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고난을 헤치고 나가야 먼 미래까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피땀 흘려 이룩한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 단결과 노력으로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빈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결코 한순간의 나태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 속에 존재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어떠한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노력만이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